네, 오늘은 연금저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연말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재테크의 기본인 저축 중에서 저는 개인연금 저축을 꼭 가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법적인 근거와 함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연말정산의 프로세스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도라고 이제 보통 이제 교과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뺍니다. 월 10만 원 식사대라든지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것들이 있죠. 거기서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 근로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종합소득 공제는 인적 공제라든지 연금보험료 공제라든지 특별소득 공제라고 해서 뭐 건강보험료, 뭐 주택 마련 청약저축 공제, 주택 임차 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추가로 조특법상 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또 차감을 하게 됩니다. 2000년 이전 개인연금 저축 공제를 하고 뭐 그 밖에는 소상공인 공제 부금, 그리고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신용카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세율을 해서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산출세액에다가 마이너스 그 차감하는 세액 공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액 공제는 자녀 세액 공제라든지 연금 계좌 세액 공제라든지 뭐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그리고 기부금, 뭐 월세 세액 공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걸 이제 차감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고 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소위 말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매달 소득세와 주민세를 떼죠. 그 기납부세액을 차감을 하고 난 최종 금액이 이제 환급 납부 최종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소득공제가 있고 그리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 같은 경우는 요 위에서 근로소득 금액에서 차감을 하고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고 거기다가 곱하기 세율을 해서 산출세액을 내게 됩니다. 반면에 세액공제 항목 같은 경우는 다 계산을 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바로 차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에서 바로 빠진다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 항목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사람들이 보통 연말정산을 생각할 때는 그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따지게 되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가장 그 재테크의 기본인 저축 중에서도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깐 짚고 넘어가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연 300만 원 한도로 15%의 소득 공제가 됩니다. 단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의 경우에는 소득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15%보다 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시고 나면 이제 체크카드를 쓰시는 게 유리하다라고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일반적으로 직장인에게 공제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즉 지출을 많이 해야 조금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보다는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면서 세액공제도 노릴 수 있는 연금세액공제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지출도 하면서 연말정산을 노린다면 기부금도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돈 쓰고 공제 효과도 크기 때문에 기부금도 이제 세액공제 항목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린이 단체랑 장애인 단체 매월 정기이체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상당히 쏠쏠합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 큰 것으로는 연금저축과 개인 IRP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총 급여가 1억 2천 초과하면 300만원입니다. 보통적으로 이제 봤을 때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추가로 IRP에 가입을 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연간 소득, 즉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일반, 서민, 직장인의 경우 더더욱더 이 IRP 그리고 연금저축을 꼭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급여가 5천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6.5%가 되고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이후에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한 거를 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볼 수가 있죠. 연말정산을 돌려보면 굉장히 그 이롭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리는 거의 없지만,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넘지 않는 직장인의 경우에 연금저축이랑 IRP에 연간 700만원을 채웠다라고 하면 700만원은 700만원대로 저축을 하면서 연말정산에 115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연금저축과 IRP에 연 700만원을 채울 만큼 뭐 여유가 흐르지는 않겠지만, 단돈 만원이라도 하게 되면 연말정산에 상당히 득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대비 상품 특성상 장기간 목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IRP는 개인 회생이나 전세 보증금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IRP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납입 중간에 일부 금액을 찾으려면 해지한 뒤에 세금 환급금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되고, 연금이라는 특성상 오랫동안 묶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기보다는 소액이라도 그냥 가입을 해서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소위 말해서 술값 한 병, 뭐 담배값 한 갑, 아껴서 한 달 저축한다 라고 생각해서 저축을 한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IRP가 좋고, 공격 투자가 가능하다면 연금저축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스크랩한 사파인데 보통 출처를 남기는데 이번 거를 좀 깜빡했습니다. 찾아보면 뭐 뉴스에 나오겠지만, 여러 뉴스들을 검색해보면 잘 정리해둔 그 사파나 표가 많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같은 경우는 적립금의 70%까지 주식형 펀드 그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100% 위험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때까지 투자 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연금저축이 적합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자만 가입을 할 수가 있고, 연금저축은 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입을 해서, 하나는 그냥 안전상품인 은행 예금으로만 굴리고, 또 하나는 좀 위험상품인 펀드 같은 투자상품에 운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투자 상품은 기본적으로 금융투자 그 법상 원금 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원금을 보전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절대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연금 저축이라는 특성상 굉장히 오랜 동안 장기간 묶여가기 때문에
정말 웬만해서 국가가 부도나거나 뭐 무너지지 않는 이상 결국은 그 수익을 보게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또 투자 원금 손실이라는 단어에 너무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5년 정도 불입을 했는데 역시 플러스고 어, 플러스 정도가 아니라 거의 2배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지금 지수가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2배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60세까지 계속 납입을 한다라고 치면 상당히 큰 부의 효과가 있겠죠. 연금계좌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이제 소득세법 59조의 3에 있는데, 개인연금 저축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이제 법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현금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요즘 시대에서 뭐 저축은 바보짓이다 라고 자극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오히려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축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고, 노년을 대비해서라도 현금 가치의 하락이 생겨서 저축한 돈이 실질적인 계산상으로는 손해일지라도 안전자산이자 화폐의 일정 수준은 꼭 융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재테크의 첫걸음은 당연히 저축과 투자의 동시 진행이고, 이 저축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개인연금 저축을 통해서 노후에 일정 수준의 금액이 항상 융통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뭐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나랏밥을 먹는 직업은 평생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노후의 캐시플로우에 대한 걱정을 좀 상대적으로 덜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퇴직 후 소득이 완전히 끊기기 때문에 또한 장사라도 해보려고 했다가 또 현금 흐름이 더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금저축의 중요성은 노후 연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연말정산 기간이 끝나서 이제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개인연금 저축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13월에 보너스인 연말정산의 효과가 상당히 쏠쏠합니다. 위에서 이제 그 PPT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한다. 단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거주에 대해서는 15%, 다만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지금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넣을 수도 없습니다. 400만 원 한도에 한도로 이제 해주는 거고,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에서 400만 원 이하 금액 플러스 퇴직연금 계좌 합쳐서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 추가적인 부분은 이제 조특법의 86조의 4에서 2022년 한시적 시행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올해 뭐 이제 연장이 될지 뭐 변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지금 이제 한시적 시행인데, 50세 이상 거주자인 경우에 종합소득이 있고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가 아닌, 즉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의 경우에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6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연금저축 납입 금액 연 600만 원 이하 금액에다가 플러스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쳐서 9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은퇴를 앞둔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한시적으로 노령연금에 좀 더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국가 차원에서의 생성된 법입니다. 즉 50세 이상은 세제 혜택이 900만 원까지 늘기 때문에 종합소득 4천만 원 미만 시 900만 원을 납입하면 148만 5천 원, 4천만 원 이상 시 118만 8천 원을 세액공제로 환급받게 됩니다. 단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특법 86조의 4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있으며 해당 과세 기간에 따른 소득 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요 소득세법 59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뭐 이렇게 해서 연 60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영주축 납입한 금액 중에서 6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연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 연금계좌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고 제가 정리한 요거를 보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 이게 법을 평소에 보는 게 평소에 많이 보시지 않았다면 굉장히 블라블라해서 너무 많습니다. 쭉 이렇게 나열하듯이 써놔서 좀 귀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에서 공제 대상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를 합니다. 여기 산식이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미니멈 1 플러스 2 1과 2를 합산한 금액 또는 공제 한도 연 700만원 900만원 이렇게 해서 요 두 개 중에 합산한 금액 요것과 공제 한도 요 금액 중에서 두 개 중에 작은 값을 공제해 주게 됩니다. 1번은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본인 부담금, 2번은 미니멈 연금저축 납입액과 공제 한도액 중에서 작은 값 요거를 이제 더한 값이 됩니다. 요것도 한번 캡처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IRP 계좌를 보시면 IRP 계좌는 이제 퇴직 시에 퇴직금 넣어주는 계좌가 있고 또 개인용 IRP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개설해서 자발적 연금 저축이 가능한데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저축도 하고 뭐 이렇게 세액공제도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연 4천만 원 미만 시 사실상 납부 금액의 16.5%를 환급받게 됩니다. 4천만 원 초과 시 13.2%를 세액공제로 연말정산도 받고 저축도 하게 됩니다. 또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로 예치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치 열기도 좀 높은 편에 속하고 그만큼 혜택도 많은 편입니다. 뭐 스타벅스 쿠폰이라든지 주유 상품권을 주고 지금은 금값이 좀 비싸지기도 하고 경제가 좀 조금 팍팍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골드바를 준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추첨으로 주는 거겠죠.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사파입니다. 개인형 IRP 어떤 장점이 있냐 해서 연 1,800만원 안에서 원하는 만큼 납입이 되고 세제 혜택은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운용 방식은 전체 적립금 70% 내에서 공격 자산 투자가 가능하고 복리효과, 적립금 수익에 대한 세금 원천 징수 없이 이연돼서 그러니까 넘어가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세금 원천 징수 그 의무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재투자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회사가 넣어준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여가 되고 개인이 저축한 부담금에는 연금소득세가 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인출 시에도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연퇴직소득세의 60에서 70%가 과세가 되고 플러스 개인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일시수령을 하게 되면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개인 부담금,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건 일시수령시입니다. 연금수령이 아니라. 참고로 연 700만원 초과 저축은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 수령을 하게 돼도 기타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세액공제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700만 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 400만 원까지 IRP 300, 아니면 연금저축에서 100 받았다 하면 IRP에서 600, 아니면 IRP에서 700 모두 이렇게 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IRP 계좌랑 이제 연금저축 계좌와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IRP 계좌의 특징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RP 같은 경우는 중도 인출 불가합니다. 그 연금저축은 가능하고 IRP는 불가하죠. 연간 합계로 1,800만 원까지 납입이 되기 때문에 중도 인출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저축 계좌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운용 측면에서 IRP는 최소 30%의 안전자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성향이 아무리 적극적이라도 100% 주식 운용이 안 됩니다. 반면에 이제 가입 요건은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어야 되고, 연금계좌는 소득과 나이가 무관합니다. 관련 법령은 IRP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르고, 연금저축계좌는 자본시장법을 따르게 됩니다. 운용 방법은 운용 방식이 이제 본인이 이제 설정이 가능한데, 정기예금에만 넣거나 펀드와 함께 섞거나 가능합니다. 단 무조건 30%는 안전자산 투자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그냥 들어야 된다는 거죠, IRP가. 또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이자가 더해져서 계속 가치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있고, 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수령할 때까지 미뤄지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시 세율은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데, 연금으로 나중에 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 소득으로 3.3%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금 저축 펀드를 가지고 있는데, 연금 펀드 가입 시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요거 정도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펀드 이름에 연금 내지는 P-2가 들어가면 연금 저축 펀드고, 펀드 이름에 퇴직연금 C-R2가 들어가면 IRP 퇴직연금 펀드가 됩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금저축을 들어야 되는데,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두 개를 동시 가입해서 운용하는 게 제일 저축과 연말정산 측면에서 제일 좋은 방식이다 라는 점을 법령을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또 한시적으로 조특법상 노령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또 보장이 있으니 그 부분을 생각해서 참고하시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